자, 이제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의 위탁 경영, 그 다음에 농지 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위탁 경영이라는 소리는 뭐라 볼 수 있냐면, 농지를 갖다가 소유할 때에, 열정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뭐 징집당한다든가, 그럴 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이다. 국외에 농업법인에 청산 중이다. 또는 질병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선거에 의해서 공무단임권에서 공직에 취임해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위탁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위탁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경영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가지고 소위 농작업하기가 부족합니다. 일부가 부족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위탁 경영시킬 수가 있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25회 때 거 한번 문제를 보면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1년간 국내는 상관없습니다. 해외 나갈 때 3개월 이상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걸 따지는 거겠죠. 자, 그다음 농업법인의 소송이 아니라 청산, 해산 절차에 나오면 청산 중해야 되겠죠. 그다음 3번 농작업 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게 3개월 이상. 그다음 구치소에 수용 중이더라. 그럼 구치소에 수용이라는 것은 소위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위탁경영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답이고. 그다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할 때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을 다 쓸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농지 처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처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겠죠. 사유는 크게 보면 경자 유전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다든가, 두 번째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갖다가 초과했어요. 그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거의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로부터 6개월 내 뭐하도록 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 안 하면 처분 명령이 날려죠. 그러면 이 처분 명령은 누가 하는 거냐? 자, 사유가 발생해서부터 통보해 줍니다.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보해 줘요. 그러면 가서 여기 있는 사람은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 처분 명령을 내리지만 이 처분 명령 자체가 직권유예될 수도 있어요. 3년. 자기가 농업 경영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왔을 때 농지인에 있다 위탁 경영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유예기간이 했어요. 그러면 처분 의무만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의미가 바로 뭐냐, 그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 때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더라도 자, 특히 농업회사 법인이다. 그럼 법인이면 그 법인의 요건 있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2개월 내 청산할지 보완할지 해주기 위해서 3개월간 줘요. 3개월 지나고 나서 1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특히 조심할 거 있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했다. 무슨 사업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농림축산식품장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또 거짓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판명됐다. 그러면 가서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안 하면 6개월의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가서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매수 청구를 요구할 거냐? 여기 소유자가 요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요구할 거냐?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여기다가 매수 청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때 매수 청구를 하면 가격이 바로 뭐냐? 가격은 공시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의 부근 가격이 낮다면 실거래 가격, 인근의 부근가격이 낮다면 낮은 가격 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금을 융자해 준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따라서 나타난 기출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당연히 맞죠. 2번 농지 소유상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전부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초과 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죠. 무슨 분? 초과 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자 의무 기간은 1년 내죠. 그 다음 4번 보면 농지 전용 신고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서 인하여 취득한 농지를 1년이 자 1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 그 처분 명령 대상이 되죠. 그 다음 5번 보면 농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 아니죠. 자,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죠. 거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도 청구하는 거다. 그런 것을 매수 청구죠. 매수 청구. 자,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처분 명령인데 따르지 않더라. 그러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가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부과됐다. 그러면 이행했더라도 납부해야 된다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 한번 봅시다.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처분 의무 발생 통지.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고 통지하는 거 당연히 맞겠죠? 자, 이쪽 가봅시다. 처분 의무가 발생 통지하는 거. 그다음에 처분 명령을 직권유예시켜 맞죠? 네, 매수 청구권 행사 맞죠? 네, 이행강제금 맞죠? 그럼 뭐가 없습니까? 대집행. 대집행은 여기 처분하고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농지의 이용 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챕터 제3에 있는 농지 이용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이 농지를 갖다 이용한다 그러면 가서 농지 이용 계획이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데요. 대개 그 대상 지역이 3천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3천만 제곱미터 있는 시장 자치구청장은 제외된다. 그럼 군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소리가 되겠죠. 그럴 때 여기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필수로.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고시하죠. 그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계획에 따라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 있죠. 그래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의 경우는 4가지 경우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째, 소유권 이전 촉진 사업. 그래서 소유권. 그다음에 2번째,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 3번째는 위탁 경영 촉진 사업. 4번째는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소유와 여기 있는 이용이 있는데 이걸 일치해야 되는데 소유와 이용을 갖다 분리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대리 경작제도 적극적 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경작이다. 그러면 여기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리 경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되죠? 임차권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거냐? 가서 유효
농지인 경우 문제 되는 거죠. 그럼 유유농지가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얘네들한테 야 그거 대리경작 대상이다 하고서 예고를 갖다 합니다. 예고를 하면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정을 하면 이의 신청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고 때 이의 신청한다는 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의미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런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유유농지가 되느냐, 즉 휴경지냐 유유농지를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휴자는 건 뭐죠? 쉬는 거예요. 유는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경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유농지. 자 그러면 그 지력 증진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유유농지라는 것은 다만 다음은 휴경지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휴경지로 유유농지 아니란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주셔야 돼. 그럼 지력 증진에서 잠시 쉰다. 휴경이죠. 유유농지 아니잖아. 그다음 연작 피해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 경장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해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거 휴경지죠. 그다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그다음 농지 전용 신관 농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농지. 이런 경우는 휴경지가 되지 유유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고하고 이의 신청하고 통지한다 그랬죠. 통지는 얼마 우리가 왔을 때 이의 신청받으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해 주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이때 대리경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함이 없는 3년. 그 다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부터 2개월 내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유권 임차권. 자,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겠다는 미리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내에 가서 가져갈 수 있는. 자, 만료 전에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만료가 돼서 하는 거 만료 전에 하는 게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든가 더 못하겠다는 사람은 전에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만료 해지겠죠. 그럼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 주는 거야. 나 이거 농사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1개월 내에 결정해 주고 통지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출 체크 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유휴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1년이다. 다 틀렸죠. 옛날엔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3년이나 개정됐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2번 농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단 국공유지는 제외되는 것도 같이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와 현재 기출문제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3번 임대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음 지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지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휴경기간 대리경작 지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5번 자기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한 자는 주말 체험용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과 5번이구나. 1번은 정함이 없는 한 몇 년? 3년. 5번은 가서 뭐 할 수 있냐면 임대를 갖다 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뭐가 있냐면 임대차란 말이 있겠죠. 자, 우리가 농지에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사용대차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비교해보면 자, 얘는 소위 우리가 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법으로 정했죠. 그래서 법정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국가 지방자치 소유한다든가 상속, 포괄적 유증을 포함해가지고 상속받은 농지를 갖다 한다든가 8년 이상 농사 짓고 인용한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든가 계속 소유하고 있다든가 담보 농지를 취득해서 있는 거나 농지를 허가나 신고한 경우 농지를 협의 마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 개발사업지구의 농지를 갖다가 취득한 경우 또 우리가 여건 분리 농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또한 그 농지 이용 증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임대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 질병 취약 또 우리가 뭐가 있겠죠. 선거 등에 의해서 공직침해 때문에 일정에 못하는 거 앞에 배운 적 있죠. 3개월 이상 치료한다든가 교도소 구치소 감호시설이 있다든가 또는 3개월 이상 구개영한다든가 농업병원의 청산 중이라든가 다음은 뭐가 있냐면 60세 이상이 돼가지고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업경영하다가 도대체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 임대사업 하는데 쓰겠다 하는 사람한테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있죠. 그렇죠? 이때는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하는 이모작 위에서 8개월의 임대 사용한다. 내가 농사했는데 농한기 때 나 눌리기 싫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뭐 가을 배출하겠다 뭐 하겠다 특용작물 하겠다 그러면 고객한테 빌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임대차 사용대차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국가 거나 지방자치단체 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서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등기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자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생기느냐. 가서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 소유에 관한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고 가서 농지를 인도하면 다음 날부터 그 대항력을 갖는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다음 날부터 갖는다.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확인은 가서 시군면장한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대장을 갖추고 거기서 임대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 신청이 있으면 가서 그걸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한 여기도 대개 보면 얼마를 기점할 거냐 3년 이상. 근데 단 자경을 위해서 이모작하겠다는 8개월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보다 짧으면 3년 약정된 거로 본다. 단 그러나 그 사이에 질병, 취약 아니면 기타의 사정이 생겨가지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을 갖다 3년 미만 할 수 있어요. 이때 임차인은 3년 미만을 정한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갱신합니다. 갱신. 자, 갱신이 중요합니다. 여기는요. 왜 갱신이 중요한 거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데는 1개월에서 6개월이지만 여기는 3개월 전까지 가서 갱신한다. 임차인에게 나 그 갱신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안 했다면 그런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임대차 관계에서 상호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걸 농지소유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조정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걸 가지고 지체 없이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갖다 해서 각 양다 당사자한테 수락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청장 이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 체크 한번 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농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공유지와 공유농지 아닌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거나 자,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받는다 그랬죠. 3년, 5년이 아니라. 2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맞죠. 네, 3번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뭐 빼놓고 나서? 국, 공유지 빼놓고 나서. 그 다음 4번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본다. 맞죠. 그 다음 5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를 관할한 시구운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 지위 등이 있습니다. 이 임대차의 경우. 임대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당연히 맞죠. 이게 뭔 소리냐. 갑과 을 사이에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임대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병한테 농지 소유권을 이전했어.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본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의 불량은 효력이 없다. 맞죠? 그중에 가장 조심하게 특례죠.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국공유농지 전농지에 대해서는 서면계약, 묵시역갱신, 임대차 지위승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공유재산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차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오르는 것 그랬습니다. 1번 A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 효력한다. 자, 우리가 보세요.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등기 없이도 대항력 갖다 시구운면자한테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X. 그 다음 2번 보면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 기한은 3년 이상이 아니라 더 짧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했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3년 이상이나 3년 이내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 4번 A 농지의 임차인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 명할 수 있어요. 이건 임대차 종료를 명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구청장이 가서 임대차 사용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시장구청장이. 그 다음 B농지는 임대차 기한은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B가 바로 뭐죠? 국공유지죠.
그러면 기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지 뭐가 있냐면 보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용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시도사가 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지정해서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봤을 때 농림축산식품장한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녹지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 얘네들이 가서 절대농지 소위 절대농지에 묶이면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엔 미리 가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협의를 갖다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구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구분은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 이 부분은 자, 여기를 해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은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수질,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과 관계해서 자, 보호구역이 진흥구역으로서 존재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경지가 잘 돼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가장 잘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같이 농업진흥지역 되면 당연히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가 나타날 거냐? 가서 사주세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역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감정가격 가지고 매수 청구를 무슨 가격까지 한다? 감정가격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거기에 기출 체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됐습니다.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죠? 시도사가 하는 거니까 틀렸죠. 2번은 맞죠. 3번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다음 4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개입 및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다. 맞죠. 서울특별시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시도자는 국토의 개입 및 법률에 따라 농업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농지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그중에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죠? 구역에는 절대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 다연성 식물의 재배지, 또 뭐 비닐하우스, 부속건물, 또 농막, 간이태비장, 농지기량시설, 농업용수 개발 사업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농업국 주문하지도 마 그랬죠. 그걸 재밌게 요자라고요. 농수산물 관련 처리 시설 있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그 국방 군사, 주택, 농가주택으로서 660가지, 주문, 문화재, 보수보건, 네, 하천 제방 같은 국토보존시설, 지하전의 개발 같은 것을 위한 장소, 도로 같은 공공시설, 소득 증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농업보호구에서도 이거 외에 이거 농업진흥의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걸 보호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대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걸 할 수 있겠죠. 관광농원사업 부지가 2만 제곱미터 미만, 주말농원사업 3천 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제가 여담상 했죠. 묻지마가 안 가 2만 3천 원이다 이렇게 했던 걸 잘 좀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또 일종근생. 근데 일종근생인데 단 조심할 거예요. 일종근생 3,000제곱미터 미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같은 게 있습니다. 변전소 재배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 체크 굳이 할 것 없이 양수장 하면 얼마다? 3,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주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걸친 경우가 있어요. 걸친 일필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쳤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입니다. 근데 이게 농지인데 이렇게 걸쳤어. 그럼 안에 것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안에 것이 330 이하다. 그럼 바깥에 농업보호구역 걸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게 농업진흥지역인데 요게 걸쳤더라. 그 역시 요걸 따지는 거예요. 역시 330 이하면 바깥에 걸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농지 전용 허가란 말 있죠. 농지 전용 허가란 말은 뭘 뜻하는 것인지 정확히 하시면 돼요. 농지 전용이란 말은 농사 짓지 않고 딴짓하는 거죠.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다만 농업진흥지역 아닌 경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군수 구청 위임했다는 얘기죠. 난 3,000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도지사, 3만이면 넘길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장. 농업진흥지역 밖은 역시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3만에서 20만,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장관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제외된 게 있어요. 타법이 받았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미 협의 거쳤다 받을 필요 없어요. 농지전용 신고했다. 그러면 가서 허가 받을 일이 없죠. 또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계약하는 거 복구하겠다 할 필요 없죠.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정받아서 토지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 자, 전용하려면 누구한테 제출해야 됩니까? 옛날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시장군수청에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일 내 보완을 요구하고 됐다면 시도한테 넘겨주고 시도도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맞췄다면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허가 받지 않고 가서 뭐 하는 거냐 신고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특례인데 우리가 여건분리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네, 농지 전용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에 신고하는데 대개 농사와 관련된 우리 가장 생계형적인 거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농업인주택, 농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면 놀이터, 마을에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다음 농산 관련 연구소나 양화장, 양식장. 네, 협의 가치는 각부에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타용도 일시사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단 국가 지방자치는 협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인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축산물 시설이라든가 농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
주목적 사업에서 현장 사무소 같은 거 했다. 물건 적치하겠다. 그 밖에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볼 수 있냐면 우선 우리가 원칙적으로 몇 년의 기점을 했다.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여기 보세요. 되게 도시공격 시설하겠다 연구입니다. 그거 외에 농사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간이 축산용 하겠다 그러면 7년. 단 통산에서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목적 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날 때 연장하는 거죠. 그 밖에 우리가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토석, 광물 채광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5년. 단 통산에서 3년 연장할 수가 있고 여기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취소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짓 기타 부정은 필요 없어요. 조치명령 위반 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용도 변경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농지 전용의 목적 사업을 사용하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 시장군 숙청자한테 승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 승인. 자, 이쯤 하면 이제 문제 풀고 뒤에 거 마지막 끝나고 맞도록 가봅시다. 자,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는 허가받는다. 자,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을회관이면 신고하는 거죠. 신고. 그 다음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 정지명령할 때 반드시 취소한다. 오케이 이거죠. 조치명령 위반은 반드시 취소하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하는 건 타 용도로 전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지부담금이 아니라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돼 있다. 이래주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입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다. 아니죠. 조건부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업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구청장한테 자 보세요. 여기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신고가 아니라 허가. 그다음에 이제 농지 지목 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건 기타로 좀 알면 되겠고 농지 보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를 전용할 경우 거기에 따라서 농지 보전 관리 조성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하게 됐냐. 농지 그 관리 기금을 운용하는 관리자에게 돈을 내야 돼.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이런 거 내야 되지만 단 일시 사용은 전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급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개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서 개별 공시가 범위 안에서 가져갑니다. 알겠죠? 대개 이제 산정할 때는 30% 범위 내에서 이뤄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가산금을 붙이는 걸 알 수 있겠고 결손 처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기출문제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령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내란 것. 농림축산 식품장관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가금의 100분의 3을 뭐였어요? 가산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시장군구청장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 정당 이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10%의 뭐요? 토지가액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거. 정확하게 우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 봅시다. 이행강제금 부과 있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우리 공인중개사 핵심 요약 강의 2차 부동산 공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좋은 결실이 있도록 저도 간절히 소원하면서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